예, 그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좀 뭐 색전증 문제 때문에도 유럽에서 난리가 났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 1월 시작하면서 올해가 아마 작년에 코로나 환자 많을 때보다 올해가 훨씬 더 힘든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관련 이슈가 아마 계속 나타날 거고 그런 이슈 중에서는 이런 전문가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국민들이 공포감을 가지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 독감 때도 이제 독감 접종 후에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슈들이 있는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접종률이 작년에 한 7% 이상 떨어졌거든요. 전년도보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시작되면서 이 백신이 개발된 지 1년여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불신들이 쌓일 거고 그에 대한 이제 두려움 때문에 접종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저 옆에 이제 다음 강의하실 정재훈 교수님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계신데 정재훈 교수님하고 저하고 언론에서만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좀 역부족으로 느낍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말씀인데 또 변이 바이러스도 일종의 백신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는 것 중에 하나여서 이 부분에서 오늘 잘 들으시면 어떻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일은 아니라는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되실 거여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예.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러스는 이제 DNA 바이러스하고 RNA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NA 바이러스의 구조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두 가닥으로 돼 있고 이 가닥 자체가 한 가닥에 손상이 되더라도 다른 가닥으로 이제 이것들을 리페어, 그러니까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이제 막아내는 측면들이 있는데 RNA 바이러스는 이런 식으로 한 가닥이 있으니까 만약에 특정 부분을 유실되거나 특정 부분이 바뀌더라도 바이러스 자체가 이 부분을 수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의 생성 수준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세포들의 변이가 생기는 것들을 나타내면 유카리오사이트 같은 게 이제 일반적인 동물 세포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균, 그 다음에 DNA, 또한 RNA 바이러스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RNA 바이러스가 다른 DNA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이런 그 유전적 변이가 잘 생긴다는 부분들은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사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여러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팬데믹 상황을 일으킨 H3N2나 뭐 H1N1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제 시작이 되면 아예 기존의 백신은 아예 효과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H3N2 안에서도 계속해서 유전적 변이가 있고 H1N1에서도 그 안에서 계속 유전적 변이가 있기 때문에 매년 백신의 효과가 약간 이상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인플루엔자 B마저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교차로 유행을 하게 되면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들로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생겼던 일인데 보시면 실제로 이제 백신 안에 들어있던 H3N2 바이러스가 이제 요 형태, 유전적으로 이 정도인데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 빅토리아, H3 빅토리아나 홍콩에서 유래된 바이러스인데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유전적으로 거리가 먼 거거든요. 보시면 상당히 거리가 먼. 근데 이 당시에 이게 한 87%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백신의 효과 자체가 거의 30-40% 이상 떨어지는 그런 해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유전적으로 한두 개의 유전자가 이렇게 변형이 되더라도 바이러스의 몸체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항체가 달라붙을 때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그 교란이 되니까 바이러스를 제대로 이제 억제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걸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H3N2는 이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유행을 해서 50년째 유행을 하다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다 다르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행하는 H3N2랑 미국에서 유행하는 H3N2가 다른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거든요. H3N2가 유행하는 해에는 보시면 백신의 효과가 여기 제로의 약금 제로인데 H3N2는 대부분 이제 백신의 효과가 제로로 나오는 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H1N1 같은 경우는 이제 2009년에 나왔다 보니까 변이가 없다 보니까 백신의 효과가 이렇게 유지되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이 되는 해는 이제 백신의 효과가 확 떨어지고 그다음에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안 하는 이제 H1N1은 이렇게 백신 효과가 안 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것들을 이제 인플루엔자만으로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B형도 이제 뭐 B형이 야마가타 빅토리아 따라서 매칭이 되면 효과가 60에서 80이지만 매칭이 안 되는 그에 유행하는 이제 그 바이러스
백신 안에 있는 거랑 일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효과가 제로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실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WHO에서 지금 이제 북반구에서 맞는 이제 백신에는 이제 이런 종류를 넣어라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의 상황이 2, 3년 정도 지나고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많아지면 코로나도 WHO에서 올해는 이런 코로나가 유행할 거니까 이런 성분으로 백신을 만들어라. 이제 이런 상황이 언제든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플루엔자 상황을 보더라도 예측이 되는 거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변이와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렇게 여기 돌기 단백질 얘기 드렸는데, 이 돌기 단백질이 내 몸에 폐포에 이제 침범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에 변이가 생기는 거냐면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병독성을 나타내는 이 부위에 이제 그 변이가 생기는 부분인데, 어떻든 백신 자체도 이 부분을 막아서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범하는 거를 막는 거를 위해서 이제 백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의 형태가 유전적으로 변이가 일어나면 이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미 여러 형태로 계속 이제 나오기 때문에 클레이드가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변이 바이러스 세 개를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영국의 B117 해당되는 이제 영국발 변이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변이가 이런 데서 지금 일어나 있는 유전적 범위의 이제 부위를 보여드리는 거고, 어떤 거는 유전자가 없어지고 어떤 건 유전자가 형태가 바뀌거나 이런 패턴들이고요. 이 영국발 변이의 가장 큰 문제는 전파력이 50% 정도 증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작년에 10월쯤에 이제 영국발 변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두 달이 정도 지난 12월 달부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오히려 기존 바이러스를 대체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당연히 전파력이 세니까 기존 바이러스들보다 훨씬 전파가 잘 되니까 주종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신 효과는 다행히 뭐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한 수준이라 전파력은 세졌지만 백신의 효과는 떨어뜨리지 않더라. 그리고 3월 8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내에서 진단된 환자는 153명 정도 되고요. 남아공발 변이가 지금 사실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현재 한 30개국 이상에서 확인이 됐고, 지금 전파력과 관련되는 건 연구 중이고, 백신의 효과가 백신마다 다르지만 한 30에서 50% 정도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브라질 변이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기는 한데, 브라질 변이는 아직까지 이제 어느 정도 효과 떨어뜨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연구들을 따르면 여기는 2484K 유전자 변이가 있는 이제 변이들이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 같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브라질 변이에도 2484K 변이가 일어나 있죠. 그래서 아마 브라질 변이도 아마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긴 하겠지만 백신의 효과는 상당히 떨어뜨릴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발 변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진할수록 또 많이 퍼진 건데,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 북미, 남미에서 확산돼 있고, 우리나라는 연하게 일본이 연하게 돼 있어서 주종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 중심으로 보고가 되거나 아니면 일부 외국 사람과 만난 사람들 중심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남아공발 변이 같은 경우는 주로 남아공, 그리고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이런 쪽, 그 다음에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좀 확인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진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아공발 변이가 전 세계 확산되는 형태로 이제 만약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 지금 있는 백신만으로는 충분한 예방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개선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북미, 특히 이제 브라질 중심으로 현재 유행이 거세지고 있고, 일부 인도나 이런 데서 이제 좀 확자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변이 바이러스 백신의 효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임상 연구에서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실험실에서 연구가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현재 이제 영국발 변이 같은 경우에 모더나 노바백스에 대해서 실험실적 평가를 해봤더니,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백신의 효과에 대한 부분이 한 2점, 그러니까 그 백신에 대한 그 중화항체의 능력 자체가 2.1배 떨어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 감염된 사람에서도 중화항체가 1.5배 떨어진다는 보고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참고로 나온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인데, 색깔이 이제 진한 게 효과가 좋다는 거, 연해지면서 떨어지는 건데, 보시면 변이 바이러스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백신 전반적인 그런 항체 치료제들의 효과들도 떨어지는 부분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 이제 B127,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영국발 변이하고 그 다음에 남아공발 변이인데요. 보시면 이제 B135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중화항체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있는 것들이 보여서 일단은 이제 화이자 백신, 이제 DNA 백신은 임상 연구 결과는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실험실적으로도 남아공발 변이에 대해서 이제 그 백신 효과가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모더나 백신도 마찬가지인데 모더나 백신도 전반적으로 B117 영국발 변이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B135에 해당되는 남아공발 변이에서는 중화형체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들 보여서 거의 대부분의 백신, 현재 개발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백신이 실제로 남아공발 변이에서는 전반적 효과가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또 화이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부분에서도 화이자 백신 떨어지는 거와 아스트라제네카 떨어지는 거 둘 다 떨어지긴 하지만 둘 다 비슷비슷하게 떨어지죠. 어떻든 간에 전반적으로 B135 남아공발 변이는 전반적으로 백신의 효과를 많이 떨어뜨릴 거라는 게 모든 백신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남아공발 변이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논문 실제 백신 효과를 보는 접종자에서의 효과를 부분을 봤더니 실제로 남아공발 변이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27%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백신 효과가 한 80% 정도가 지금 백신 효과 기존 바이러스에 대해서 80%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남아공발 변이에서 확실히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현재 논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백신이 유행할 때는 임상 연구가 진행되는 시기에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을 때여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실제 임상 연구 데이터는 없는 상태인데 뭐 효과가 95 이렇게 나오기는 하고요.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시험에 제출한 거는 한 60에서 90% 나오지만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백신의 효과가 이제 10주에서 12주 정도 간격을 두고 접종을 하면 전반의 백신 효과가 80%를 넘는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백신 효과를 60%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그건 예전에 임상 연구에서의 결과고 현재 실제 접종에서의 결과도 80%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현재 나오고는 있는데 어떻든 영국발 변이에 대해 80% 기준일 때 영국발 변이는 74.6%니까 거의 잘 많이 안 떨어지지만 남아공발 변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27%까지 떨어지니까 거의 50% 정도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존슨앤존슨 백신 같은 경우는 임상 연구 시행 중간에 이미 그 남아공 변이가 유행을 할 때 체크가 돼서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 효과가 57%, 전체 효과는 66%인데요. 이제 그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는 80%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이것도 이게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연구해서 떨어져 보이지만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57% 정도 보이고 있어서 존슨이 떨어지고 노바백스가 이거보다 지금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가 기존 전체 그냥 뭐 내성 바이러스나 변이 바이러스 다 돼 있는데 최근 효과는 96%까지 나왔거든요. 변이 바이러스가 섞인데도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영국발 변이는 조금 떨어지고 남아공 변이가 한 60%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실제 임상 연구 데이터를 보더라도 또는 실험실 데이터를 보더라도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부분들은 다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네, 국내 개발인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제 이 두 이제 회사하고 셀리드에서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기존 형태에 대해서 만들고는 있고요.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까지 해서 내년에는 업데이트된 백신을 만들 거라고 현재 국내 회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변이 바이러스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린 건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유행 예측, 그러니까 RT 값이라 그래서 현재 감염제 생산 지수가 1.1 정도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의 그런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주종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유행이 상당히 강화될 거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잘해서 RT 값이 0.9 정도 되면 변이 바이러스나 기존 바이러스의 유행 자체도 같이 줄어드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유행 상황은 잡힌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주, 특히 영국발 변이가 이제 유행이 빠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한 3, 4개월 지나면 주된 바이러스가 영국발 변이가 될 거다, 미국에서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잘 지키고 백신 접종 같은 걸 잘하는 상황이면 전반적으로 이런 유행 상황을 차단할 수는 있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고 또한 백신 접종을 서둘러서 하게 되면 어떻든 대응은 가능하다는 거 보여주는 시나리오입니다. 예, 이것들을 이제 뭐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식의 결과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그 한복순 교수님도 이제 강의를 하신 내용이지만 이런
이제 그 바이러스 벡터 백신 같은 경우는 유전자 변이를 시키고 이 새로운 다른 아데노바이러스가 유전자를 내 몸에 전달을 해서 이렇게 항원을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형태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 자체를 삽입하는 거니까 이 유전자의 그 조합을 변이 바이러스 형태로 바꿔주면 금방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아예 mRNA 자체를 투여하는 거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만든 변이 부분을 이쪽 유전자 서열만 조금만 변형을 시켜주면 바로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개발되어 있는 많은 이제 백신 종류들이 이런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졌고, 이제 노바백스라든지 SK가 만들고 있는 이런 프로틴 서브유니트, 그러니까 탑선 단백질 백신 같은 경우도 다른 세포에서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만 다시 한번 도입을 하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 이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라 그러고, 빠르면 다음 달에 이미 임상이 시작될 거고요. 근데 이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임상은 기존의 이제 임상처럼 뭐 3만 명, 6만 명 이렇게 연구를 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 플랫폼 자체가 안전하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냥 한 300명에서 1000명, 많아도 한 2, 3천 명 정도만 연구를 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가 잘 생기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임상이 통과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 다음 달에 이제 만약에 임상이 시작되면 올해 말이면 실제로 제품이 이제 상용화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개발이 된 상태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도 임상시험을 준비해서 올해 여름에 이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에 임상이 시작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임상만 빨리 진행되면 올해 말 한 8월, 10월에서 11월, 늦어도 12월까지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현재 2번 접종을 맞은 분들이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한 상황이면 어떤 식으로 접종을 할 예정이냐면, 방금 나와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올해 말에 나오게 된다면 추가 접종 형태로 이제 접종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2번을 다 맞는 게 아니라 2번을 맞았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효과가 제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한 60에서 30에서 60% 지켜지니까 거기에 변이 바이러스를 맞춰가지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한 번 더 맞춰가지고 해결할 거고,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이 된 다음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분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두 차례, 2번 접종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부분으로 이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어쨌든 올해 말에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확 확산이 된다 그러면 추가 접종을 한 번 더 맞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인플루엔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WHO에서 이제 올해 맞는 바이러스에 대한 그거를 정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유행을 계속 하게 된다고 하면 그제 매년마다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새롭게 만들어서 접종하는 상황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새롭게 백신 만드는 거는 시간도 짧게 걸리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응이 가능한 상황일 거라, 현재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많이 걱정을 하기보다는 일단 아까 이제 미국의 시뮬레이션처럼 사회적 거리 단계와 백신 접종을 좀 속도를 내서 현재 유행 상황을 통제를 해 놔야 되고요. 그리고 추후에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는 백신 자체를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된 백신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변이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아직까지 한국발 변이 이렇게 얘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나라도 만약에 유행이 극심해지면 한국발 변이도 언젠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이 자체는 워낙에 당연한, 그러니까 이런 RNA 바이러스의 당연한 진화의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백신 접종 효과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 또 바이러스의 유행의 파급 정도.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한 게 나오더라도 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제해서 그 나라에서 유행을 안 해버리면 그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그런 상황을 통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백신 효과 회피는 개선된 백신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또한 지금 코로나19에 개발된 백신들은 이런 그 유전적 변이에 대해서 아주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그렇게 백신을 업데이트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